안녕하세요. 뿌띠가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 겹받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두 겹받기를 한 것과 바느질 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지난 시간 했던 두 겹받기를 간단히 살펴볼게요. 먼저 뒷도련을 쭉 바느질했고요. 그 다음 양쪽 소매부리를 바느질했어요. 안썹 도련을 바느질했어요. 그리고 겉섭 도련도 바느질을 했습니다. 네 겹받기를 하기 전에 우선 이 선들을 따라 시접 정리를 해줍니다. 먼저 소매부리 시접을 조금 잘라줄게요. 시접이 1cm 정도가 되도록 잘라서 정리해주세요. 재단 가위를 사용하실 때는 손을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시접은 1cm 정도 되도록 정리했습니다. 뒷도련 선도 시접이 1cm가 되도록 정리할 건데요. 그 전에 소매 아래쪽에 남은 안감 부분을 정리할게요. 소매 아래쪽에 있는 안감 부분을 잘라 정리하시면 바느질을 하기에 조금 편리합니다. 소매 쪽이 정리가 되었다면 뒷도련도 시접을 정리해 주세요. 등 중심을 지날 때 바느질 시작점을 자르지 않게 피해서 잘라주세요. 앞도련 시접도 1cm 정도가 남도록 가위로 잘라줍니다. 이때 바느질 선을 자르지 않도록 주의해서 정리해 줍니다. 안썹 쪽 앞도련도 정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두 겹받기 했던 선을 따라 정리해 주었습니다. 바늘에 실을 끼워 준비해 주세요. 이 곡선을 따라서 휘감치기를 해줄 거예요. 겉섭을 조금 더 예쁘게 모양을 내어 보겠습니다. 섭코 부분은 시접을 조금 남게 잘라주세요. 너무 바짝 잘라버리면 뒤집었을 때 바느질 부분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바느질한 선에서 0.3mm 정도 떨어진 부분까지 잘라줍니다.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빼주세요. 그리고 앞서 배웠던 휘감치기를 해주세요. 두께가 여러 겹이라서 연습 때보다 많이 어려울 거예요. 원단이 많이 두꺼워서 휘감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홈질을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홈질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휘감치기를 해볼게요. 바늘을 돌려가며 했던 것 기억나시죠? 이렇게 휘감치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휘감치기를 한 후 마지막에는 매듭을 짓지 않고 바늘을 왼손으로 옮겨 실을 당겨주세요. 오른손으로 곡선의 모양을 잡아주고 왼손으로 실을 살살 당기면서 곡선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요. 도련의 모양대로 예쁜 곡선이 나왔다면 실을 매듭지어 마무리해주세요.
그리고 곡선의 모양대로 예쁘게 다려줍니다. 시접을 겉감 쪽으로 오도록 꺾어서 다려줍니다. 바느질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앞쪽 도련을 전체적으로 바느질한 선을 따라 다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곡선의 모양이 예쁘게 만들어졌죠. 코의 모양이 이렇게 뾰족하게 나 있는데요. 가위집을 주시면 코의 모양이 더욱 잘 살아납니다. 가위집을 바느질 선 바짝 가까이까지 사선으로 내어줍니다. 이렇게 가위집을 내고 나서 잘 접어 다시 한번 다려주세요. 마찬가지로 겉감 쪽으로 꺾어 다려줍니다. 두 겹받기 했던 선을 따라 시접을 안감에서 겉감 쪽으로 모두 꺾어 다려주세요. 안썹 쪽은 별도로 홈질이나 휘감치기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바느질 선을 따라서 잘 다려주세요. 다림질을 하실 때는 데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양쪽 소매 부리도 바느질 선을 따라 겉감 쪽으로 꺾어 다려줍니다. 저고리 뒷도련도 바느질 선을 따라 다려주세요. 이렇게 한번 꺾어 다려주시면 뒤집었을 때 시접 부분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지 않아 더욱 예쁜 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접을 모두 다렸다면 시침핀을 모두 빼주세요. 그리고 고대 쪽에 있는 구멍으로 뒤집어 줄 거예요. 저고리를 전체적으로 뒤집어 모양을 잡아 줄 거예요. 섭의 고대 쪽에 이렇게 구멍이 있을 거예요. 이 구멍으로 뒤집어 줄 건데요. 먼저 섭 부분 쪽을 뒤집어 줄 거예요. 겉섭의 도련 쪽을 잘 잡고 뒤집어 주세요. 섭 코 부분도 잘 접어서 밀어 넣듯이 뒤집어 줍니다. 안썹 쪽도 도련 모서리 부분을 잘 접고 안쪽으로 밀어주듯이 뒤집어주면 모서리가 깔끔하게 뒤집어집니다. 이렇게 도련 쪽으로 먼저 뒤집고 구멍으로 저고리 전체를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서 등 중심 아랫부분에 겉감의 솔기와 안감의 솔기가 연결되는 부분이 잘 맞는지도 확인하세요. 전체적으로 다리미로 한번 다려줄 거예요. 안감 쪽이 보이도록 놓아주세요. 그리고 아까 꺾어서 다렸던 시접 부분들을 겉쪽에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다려주세요. 안감이 바깥쪽으로 밀려 나오지 않도록 잘 다려줍니다. 겉감이 1mm 정도씩 밖으로 나오도록 안감을 살짝 밀어주면서 다려주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겉감이 안감보다 1mm 정도 더 밖으로 살짝 나오게 다려주면 좋아요.
뒷도련을 다 다렸다면 이제 소매부리도 다려주세요. 마찬가지로 1mm 정도 겉감이 더 나오게 다려져서 안감이 밀려나오지 않게 합니다. 소매부리 쪽 양쪽과 앞도련 모두 다려주세요. 앞쪽과 옆쪽 도련선까지 깨끗하게 다려줍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림질을 하셨다면 섭코 부분을 빼보겠습니다. 섭코를 우리가 조그마하게 그렸었는데요. 섭코가 뾰족하게 잘 나오도록 바늘에 실을 걸고 섭코 쪽에 한 땀을 걸어줍니다. 그리고 실을 살살 당겨주면 섭코가 예쁘게 잘 나옵니다. 이때 모양이 예쁘게 나오지 않는다면 가위집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안쪽에 시접선이 잘 접혀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안쪽 시접이 너무 두꺼워도 코가 잘 나오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한번 확인해 주세요. 나온 코는 길을 세워서 봉긋하게 코를 다려주면 버선코처럼 예쁜 모양이 나옵니다. 이 실은 조금 잘라내고 마지막에 빼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안섭은 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려주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다려졌다면 다시 원래대로 뒤집습니다. 단, 섭의 모서리 부분은 뒤집지 않아도 돼요. 이제 영상처럼 겉감 안쪽이 보이게 놓고 어깨선과 소매선을 기준으로 반을 접는데요. 이때 그냥 접는 게 아니라 겉감의 겉과 겉이 맞닿게 하고 안감의 겉과 겉이 맞닿게 접어요. 앞길을 뒷길 쪽으로 넣는다는 생각으로 접으면 돼요. 이렇게 겉감과 겉감이 맞닿아 있고 안감과 안감이 맞닿아서 총 4겹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과정을 4겹 받기라고 해요. 앞길이 뒷길보다 더 길기 때문에 살짝 접혀 있으면서 반듯하게 있지는 않아요. 어깨를 반듯하게 잘 맞춰주세요.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먼저 진동점을 맞춰줍니다. 겉감의 앞길 진동점과 뒷길 진동점이 딱 맞아야 합니다. 벌려서 보면 아주 딱 맞게 나와야 해요. 정확하게 잘 맞으면 시침핀으로 고정해 주세요. 진동선도 잘 맞아야 하고 진동점도 잘 맞아야 합니다. 진동점의 길이 차이가 있는 경우 진동점의 바느질을 잘못했을 경우가 많으니 바느질이 조금 길거나 짧게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돌연선 끝이 잘 맞는지도 확인해 주세요. 이것은 옆선의 길이 차이가 있으면 맞지 않아요. 이 부분은 영상을 계속 돌려가면서 천천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진동점이 정확하게 잘 맞아야 하고 옆선 길이가 잘 맞게 되었다면
돌연이 연결되는 부분도 자연스럽게 맞게 되는데요. 이 중에 어느 한쪽이 잘못되어도 이 부분이 잘 맞지 않게 됩니다. 잘 맞추었다면 풀어지지 않도록 시침핀으로 단단하게 고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어깨선도 반듯하게 접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안감 쪽에도 삐뚤삐뚤한 부분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잘 접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깨선이 반듯하게 접히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소매부리 끝의 점도 아주 딱 맞추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잘 맞지 않으면 뒤집었을 때 소매 끝부분에 턱이 지게 됩니다. 이렇게 맞추시다 보면 바느질을 했던 부분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바느질이 터지신 분들은 완성점 끝에 맞추어 단단하게 다시 바느질을 해주세요. 소매의 양쪽 모두 이렇게 고정을 해주셔야 하고요. 아까 맞추었던 진동점과 옆선, 돌연 부분을 똑같이 딱 맞게 맞춰 주셔야 합니다. 이 과정이 생각보다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라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바느질에 오차가 없이 제대로 하셨다면 맞추기가 쉽겠지만 바느질에 오차가 조금 생겼다면 맞추는 과정에서 다시 바느질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양쪽 소매부리점과 각각의 진동점과 옆선을 잘 맞추어 네 겹을 고정해 줍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부분이 잘 맞아야 옷이 틀어지지 않기 때문에 혹시 엇갈린 부분이 있는지, 덜 당겨지거나 덜 맞춰진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꼼꼼히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감도 모양이 틀어져 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감의 모양도 잘 만져줍니다. 안감은 소매선과 어깨선 쪽을 집중해서 잘 확인해 주세요. 안감은 살짝 큰 편은 입기에 문제가 없지만 안감이 겉감보다 조금 작게 만들어지면 옷을 입었을 때 굉장히 불편하고 모양이 이상하게 됩니다. 양쪽을 균형 있게 잘 맞추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촬영 시간상 영상을 조금 빨리 돌려보았습니다. 영상의 속도를 여러분에게 맞춰 조금 조절해서 보도록 하세요.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시고 잘 맞추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겹을 모두 반듯하게 맞추었다면 벨의 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겉감의 안쪽이 보이도록 놓습니다. 진동점에서부터 소매부리점까지 소매 베레를 그리도록 할 거예요. 베레의 모양은 다양하기 때문에 패턴을 따라 그리셔도 좋고 유행하는 모양으로 직선으로 날렵하게 그리셔도 좋습니다. 수업에서는 패턴의 베레선을 따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매가 있는 쪽에 패턴을 준비해 주세요. 곡자나 S모드자가 있으신 분들은 베레선을 그릴 때 사용하시면 더욱 깔끔하게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패턴을 따라 소매 베레선을 자연스럽게 그려줍니다.
한쪽 패턴을 모두 그리셨다면 고정해 두었던 패턴을 빼주시고 덜 그려진 베레선 부분이 있다면 정리해서 그려주세요. 반대편도 똑같이 베레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베레선을 모두 그렸습니다. 이번에는 저고리 옆선을 그려줄 거예요. 진동점에서부터 돌연 쪽으로 살짝 선을 그려주시는데요. 이때 반듯하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돌연선에서 5mm 정도 들어간 점으로 사선으로 그려줍니다. 이 부분은 원단이 여러 겹 겹쳐 있기 때문에 바느질이 쉽지 않아요. 양쪽 다 그려주세요. 벨의 선을 시침핀으로 잘 고정시켜 주세요. 소매부리 끝 만나는 점부터 쭉 박음질을 해주세요. 소매부리 끝은 단단하게 되박음질 해주세요. 재봉틀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되돌아박기 기능을 사용하여 튼튼하게 바느질을 해줍니다. 이 벨의 선 아래는 우리가 잘라내겠지만 옛날에는 이 부분을 잘라내지 않았대요. 나중에 옷을 뜯어서 다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자르지 않고 만들었다고 해요. 진동점은 더 튼튼하게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바느질 해주세요. 옆선 쪽으로도 바느질을 합니다. 옆선은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바느질을 하실 때 조금 힘들더라도 열심히 바느질을 해주세요. 옆선의 마지막 부분도 터지지 않도록 여러 번 박음질을 해서 튼튼하게 마무리해 줍니다. 이렇게 한쪽 소매 베레와 옆선을 바느질 해보았습니다. 맞은편 베레도 바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느질 속도가 빠르게 느껴진다면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바느질 후 다시 플레이 하시면 바느질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한쪽은 재봉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번 재봉틀로 해보겠습니다. 시접이 좁은 쪽이 재봉틀 안쪽으로 가도록 해서 바느질을 하시면 더욱 수월합니다. 시작과 끝점에서는 대박음질을 꼭 해주셔야 해요. 지금 하는 쪽은 옆선을 먼저 박아야 합니다. 바늘을 진동점에 꽂은 후 벨의 선을 박을 수 있도록 돌려줍니다. 바늘이 꽂히지 않은 채 돌리게 되면 바느질 선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늘을 꼭 꽂은 상태에서 돌려주세요. 노루발을 다시 내리고 천천히 벨의 선을 따라 바느질을 해줍니다. 진동점에서 한 땀이라도 더 나아가게 되면 진동점이 울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손으로 한 땀씩 돌려가면서 진동점에 딱 맞도록 맞춰줍니다. 스팀핀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변형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는 스팀핀을 제거해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재봉틀을 사용하실 때는 바늘에 찔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손바느질을 하시는 분들은 앞에서 했던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베레선과 옆선을 바느질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양쪽 베레선과 옆선을 바느질했습니다. 가위로 베레선을 정리해 주도록 합니다. 양쪽 소매 베레의 시접은 1cm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깔끔합니다. 옆선 부분에 바느질을 자르지 않도록 가위를 주의해서 잘라주도록 합니다. 옆선 쪽은 시접이 5mm 정도로 아주 조금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안감 쪽은 진동 쪽이 트여 있지 않기 때문에 뒤집었을 때 모양이 울퉁불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진동점에 가위집을 넣어주세요. 가위집을 넣을 때 바느질 선을 자르지 않도록 바느질 선 가까이 바짝 잘라줍니다. 뒤집었을 때 겨드랑이 모양이 이상하게 보이는 경우는 대부분 가위집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을 때입니다. 두 쪽 모두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옆선 쪽 시접을 자르는 일은 주의해 가면서 잘라주세요. 진동점 쪽 바느질이 꺾이는 구간은 가위집을 바느질 선 거의 가깝게 바짝 잘라주세요. 이렇게 시접을 정리했다면 베레 시접을 꺾어서 다려주세요. 안감에서 겉감 쪽으로 다려주세요. 소매 부분을 한번 꺾어 다린 후 뒤집으면 소매 부분이 예쁘게 나옵니다. 귀찮으시더라도 꼭 다림질을 해주세요. 시접을 꺾어 다리는 것까지 모두 다 하셨다면 고대점 구멍 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뒤집어 줄 거예요. 고대 쪽에 있는 구멍 중에 겉감 쪽에 있는 구멍 쪽으로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 소매 부리 끝을 잡아줍니다. 소매 부리 끝을 잡은 채 구멍으로 당겨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매가 뒤집어집니다. 이때 소매가 턱이 지지 않았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소매 끝점을 4겹받기 할 때 바짝 당기지 않았다면 이 부분이 턱이 많이 질 수 있어요. 초보분들이 잘 맞추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한 군데입니다. 반대쪽도 손을 집어넣어 뒤집어 주세요. 턱이 져서 잘 맞지 않다면 다시 뒤집어서 그 부분만 살짝 뜯어서 다시 바짝 맞춰주세요. 뒤집은 다음 아까 우리가 맞추었던 각 포인트들이 예쁘게 연결이 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소매 부리 쪽에 끝점이 잘 맞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두 번째는 진동점이 잘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진동선이 연결되는 부분이 반듯하게 연결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보세요. 이 진동점도 구멍이 생기거나 틀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옆선의 끝이 잘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 부분이 가장 턱이 지기 쉬운 부분이에요. 내겹받기 특성상 원단의 두께에 따라 당연히 턱이 질 수밖에 없지만 최대한 턱이 지지 않도록 바짝 당겨서 바느질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옆선 부분의 길이가 잘 맞지 않다면 이 부분이 당연히 잘 맞지 않게 됩니다. 안감이 이상하게 달리진 않았는지, 옆선이 제대로 잘 맞추어졌는지 확인을 여러 번 해주세요. 별 문제가 없다면 다려주세요. 소매 베레선 쪽 시접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다림질을 해주세요. 다리미의 온도가 뜨거운지 꼭 확인을 하시고 다림질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리미를 사용하실 때는 손이 데이지 않도록 조심해서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소매벨의 선을 다리고 나면 한복이 더욱 정돈된 느낌이 납니다. 저고리를 다림질을 하실 때는 안감 쪽에서 다려주시고 안감이 밀려나오지 않도록 밀어주면서 다림질을 해주시면 예쁘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 내겹받기 과정이 생각보다 까다롭고 생소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기도 하고 가장 신기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 번 만들다 보시면 이 과정도 아주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내겹받기를 모두 끝냈습니다. 이제 몇 가지 과정이 남지 않았으니 바느질에 더욱 힘내주세요. 이번 시간도 바느질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